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제 자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자료를 모아놓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무결성, 일관성, 보안성, 공유, 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뭐 단어만 보셔도 감이 오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빅데이터는 우리가 그냥 다양한 원천에서 모아진 자료들, 이런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얘네를 잘 분석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DBMS는 바로 이런 아주 대량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관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DBMS에 대한 것도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인 것을.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DBMS의 필수 기능이 있어요.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할 수 있는 정의어가 있어야 돼요. 정의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저장할 때 어떤 형태로 저장하냐면 표 형태로 저장을 해요. 표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이런 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 정의하는 것을 바로 정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학생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학번이 들어갈 테고 이름도 들어갈 테고 전공도 들어갈 테고 뭐 연락처 뭐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것을 정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정의어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표에다가 실제 학생들을 이제 넣고 빼고 뭐 갱신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표에 원하는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또는 뭐 갱신하거나 이러한 것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조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레코드에 이 하나하나 행을 우리 레코드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얘네를 관리하는 것을 우리 조작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 권한이나 또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단위가 있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트랜잭션 좀 이따 이제 보게 되겠지만 그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누가 있냐면 바로 제어어가 있어요. 그래서 DBMS는 무조건 세 가지 언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정의하는 정의어, 그 다음에 테이블을 관리하는 조작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트랜잭션과 보안을 관리하는 제어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하고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의 변환이 가능하도록 두 구조를 사상한다. 사상이라고 하는 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걸 도화지에 그리면 그걸 도화지에 그림 그린다고 이야기해서 우리 매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과 같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작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삽입, 삭제, 갱신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실제 사용자에게 자료를 주고 또는 사용자가 해당하는 자료를 갱신하고 참고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거고, 제어 기능은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바로 이게 트랜잭션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안 유지, 권한 검사, 병행 제어, 이것도 이제 트랜잭션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BMS의 장점은 데이터 중복하고 종속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중복은 당연히 줄일 수 있죠.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요. 관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종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해당하는 항목이 다른 항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종속이 되면 그 데이터가 따라다녀야 돼. 자, 예를 들면은 학번이 있다 그러면 그 학번에 따라다닐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이름도 따라다니겠고, 전공도 따라다니겠죠? 맞아요. 또 수강 과목도 따라다니죠. 이렇게 학번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종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애들은 따로 하나로 이게 정의를 해줘야 된다. 따로가 아니라 별도로, 그치? 정확한 명칭으로 이야기하면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적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은 성적에서는 뭐 과목별로 뭐 성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성적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것에 대한 학생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그 성적들은 별도로 또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사무자동화에서 그 정도 이야기하기는 좀 성급한 게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냥 또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네이버, 구글, 유튜브 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있잖아요. 쉽게 검색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죠. 데이터 무결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 보안 보장이 쉬워진다라는 거죠. 단점으로는 이거는 예비, 회복.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망가졌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망가졌다.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백업과 복원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해요.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자격증이 SQL 관련된 자격증이죠. 요거 있으면 뭐 취업 잘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뻥이고 실제로 능력 있어야지 취업이 잘 되는 거지. 자, 시스템이 복잡하고 전산화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에는 우선 객체가 있어요. 객체. 객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학생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어떻게 하나로 구성할 수 있는 대상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객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체를 객체라고 이야기한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성이 있는데 좀 전에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학생에는 어떤 속성들이 있을까요? 이 학생에는 이름도 있을 수 있고요. 학번도 있을 수 있죠. 또는 뭐 전공도 있을 수 있고 연락처, 담당 교수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죠.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관계는 학생이 있으면은 또 성적도 있을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성적과 학생들의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 이것을 우리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여기 학번이 있어요. 그러면은 학번에는 숫자만 들어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에는 뭐 숫자가 들어갈 수 없겠죠. 일반적인 이름으로는 뭐 리차드 2세 뭐 이렇게 하면 숫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2세 말고 우리나라 한국 이름으로 친다면 숫자가 들어갈 일이 없잖아. 이렇게 하나의 필드, 요걸 하나의 필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필드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 영역, 영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영역 또는 번호에 대한 이 영역,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점수가 있었다. 이쪽에 성적에 점수가 있다 그러면 점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0에서 100점까지의 사이 값이잖아요. 200점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값의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한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 종종 출제됩니다. 맨 처음에 요구 분석하고요. 개념적 설계를 해요. 개념적 설계는 현실 세계에 있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렇게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요. 객체는 사각형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얘네에 대한 속성들이 있었잖아요. 이름, 학번, 연락처, 주소 이런 아이들로 구성을 해요. 그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름, 학번, 얘는 연락처, 뭐 전공 이렇게 따져 놓는 거야. 분석을 해놓고요. 얘네를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이렇게 표로 그려주는 단계를 논리적 설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저장 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레코드 단위로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것이 물리적 설계예요. 이 순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우리 개구리는 물에서 놀아요. 우선 제일 먼저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개념 설계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목표 DBMS의 독립적인 개념 스키마를 설계해요. 이게 바로 개념 스키마예요. 개념 스키마 모델링과 트랜잭션 모델링을 병행 수행해요. 여기에서는 제가 학생만 넣었지만 여기다 뭐 성적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도식화해요. 이거 제가 지금 그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ER 다이아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ER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목표 DBMS에 맞는 논리적 스키마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표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인데 이런 표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걸 논리적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변환을 하고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트랜스예요. 트랜스 플러스 트랜스액션이에요. 이건 교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거는 행위, 행동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료를 주고받는 하나의 행위를 뭐라고 한다?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사 먹고 카드 결제를 해요. 그럼 카드 결제기에 카드 단말기가 싹 긁히죠. 그럼 카드사에 전송이 돼요. 이 사람한테 얼마를 결제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에서 금액을 넣고 확인을 딱 눌러주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나요? 사인까지 누르죠. 사인까지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만 그때서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딱 카드를 긁은 순간 결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제가 사인할 때까지 그 하나의 액션을 그런 절차를 뭐라고 한다? 바로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ATM기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ATM기에 카드를 꽂죠. 금액을 입력하죠. 비번을 넣죠. 돈이 세워지죠. 창이 열리죠. 돈을 꺼내죠. 창이 닫히죠까지가 하나의 트랜잭션인 거예요. 됐죠? 자, 물리적 설계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할지 저장 레코드 양식을 설계하고 접근 경로나 트랜잭션 세부 설계를 하게 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입니다. 한 세트로 가는 겁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데이터베이스 DBMS에 DDL로 스키마를 작성한다 그랬어요. DDL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디피니션 랭귀지의 약자예요. 바로 데이터 정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로 우리가 표를 그려준다. 자, 정교화는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개념 설계에서 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완벽하게 100% 모델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맞죠? 그리고 얘를 또 우리가 논리적 설계를 통해 가지고 표 형태로 만들었는데 다른 개체와 너무 종속성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이상현상이 발생한다든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데서 그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로 정교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속성이나 또는 여기에서 쭉 이루어지는 중복을 방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걸 이상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속성과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를 쪼개나가는 거예요. 표를 딱딱딱 쪼개서 만들어내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 구조 안정화,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 최소화, 수정 삭제 시의 이상현상을 제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종속성과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히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상현상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를 넣을 때, 지울 때, 갱신할 때. 이럴 때가 있고, 정보 처리에 가면 또는 SQL 관련된 시험을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는데 사무자동화에서는 그냥 종류만 아시면 돼요. 삽입, 삭제, 갱신 이렇게. 자, 정교화 과정은 총 6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 PCNF, 4차, 5차 이렇게 되고요.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사무자동화 수준에서는 이걸 다 외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1차 정교형에서 2차 정교형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요. 2차에서 3차는 이행함수적 종속을 제거하고요. 3차에서 BCNF로 가면 결정자임에서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4차는 다치 종속, 5차는 조인 종속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표가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표 하나로 구성이 됐는데 다음에 이걸로 쪼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그래서 한 4개 정도로 쪼개지고 얘네를 이렇게 조인하는 형태로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가 나눠지면 단점이 있는데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관련 있는 데이터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응? 그렇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교화를 거꾸로 역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정교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까지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에는 기본적으로 DBMS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 DBMS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해요. 어떤 관리를 하느냐? 보안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백업 복원 관리하고요. 질의역, 이거는 뭐예요? 사용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에 DBMS의 필수 기능, 당연히 DBMS는요,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고요. 표 만든 것에다가 자료를 넣었다 뺐다 갱신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보안이나 트랜잭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됐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자료의 객체, 이들의 성질, 이들 간의 관계, 조작, 이런 값들의 모든 제약 조건, 이걸 우리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고 있어요. DB. 중요한 게 뭐가 있었나? 좀 전에 데이터베이스 언어라는 게 있었지? 자, 언어에는 뭐가 있었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정, 조, 제가 있었지? 데이터베이스 또 설계가 있었는데 설계에는 어떤 게 있었나? 개, 논, 물 이런 애가 있었구나. 자, 그리고 우리 DB에는 뭐가 있었어? DB, MS라고 하는 애가 있었지? 근데 얘는 여기서 사용하는 필수 언어가 바로 얘랑 같은 거네? 이렇게 머릿속에 구조화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키마는 원래 철학 용어입니다. 두뇌에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를 구체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을 스키마라고 한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자료의 구조를 요약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을 스키마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키마 3단계는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우선은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단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거고, 개념 스키마가 실제적으로 스키마와 같은 개념이에요. 즉 범기관적 조직체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조화할 것인가, 이가 바로 스키마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내부 스키마는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이런 거죠. 내외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 정조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의는 뭐라고요? 표를 만드는 거예요. 조작어는요, 만든 표에다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갱신하거나 삭제하거나, 제어는 얘네를 보완하는 거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다 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DBMS 관리, 사용자 요구 정보 결정 및 효율적 관리, 백업 및 회복 전략 이런 것도 다 한다. 자, 데이터베이스 종류에는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망형이 나왔어요. 이 계층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트리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얘랑 관계가 한간이 건너가게 됐어. 그래서 얘랑 한번 연결을 해볼까? 얘랑 연결을 하고, 얘랑 연결하고, 얘랑 연결하고, 얘랑 연결하고, 얘랑 이렇게 연결하고, 얘랑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가 망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물망으로. 그래서 망형 데이터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구조가 복잡해.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표로 구성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전화번호부 만들려면 표로 그리잖아요. 돈 계산할 때, 성적 처리할 때 다 몰라요. 표로 그려요. 이게 바로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거 개발되는데 혁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나온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우리는 광경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즘에는 뭐예요? 미디어 관련된 내용이 많잖아요. 사진, 영상, 음악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 얘네를 같이 접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ORDB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여기 나오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ORDB 뭐야? 객체지향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 키라고 하는 것만 우선 볼게요. 기본 키는 뭐냐면 우리가 표가 있어. 이렇게 표가 있으면 얘가 학생이야. 이 학생에는 학번이 있을 수 있고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주민번호가 있을 수 있고 주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표에서 각각의 레코드, 각각 하나하나의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하는 각각의 레코드를 구분해낼 수 있는 아이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기본키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바로 뭐가 돼요? 여기서는 번호가 되겠죠. 주민번호로도 돼요. 아니면 전화번호도 요즘엔 가능하죠. 전화번호, 맞죠?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기본키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이 뭐야?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아이들을 후보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 딱 꽂은 거야. 일반적으로 학번을 쓰죠. 얘가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즉, 이 테이블의 각각의 레코드, 값들을 구분해낸다. 이 어려운 말로 식별한다고 하는데 식별해낼 수 있는 그 키를, 그 필드 이름을 뭐라고 한다? 기본키라고 한다. 끝. 널 값은 비어있는 거예요. 이 기본키는 비어있을 수 없어요. 학번이 없는 학생이 어떻게 이 학생이 존재해? 전화기 와도 맨 마지막 번호로 할당하잖아요. 그래야 표에 들어가는 거야. 됐죠? 널 값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음이에요.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주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봤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 사무자동화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깊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